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직장이 광화문이었던 터라 퇴근 시간에 맞춰 교보문고에서 혼자 책을 보다 함께 집에 돌아오는 일은 굉장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공부는 싫어하고 책 읽기만 좋아했던 대책 없던 문학 소녀가 어찌 문자 향이나 서건기를 알았겠냐마는 책 냄새 가득한 곳에서 이 책 저 책 살피다 한두 권 고르는 일은 고통을 수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책장을 펼치면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교보문고를 비롯해 종로의 영풍이나 종로서적, 강남의 서울문고 등을 다녔고 특히 한국소설 코너 앞에서 마구 가슴이 뛰었던 기억들은 내 젊은 날을 관통합니다. 지금에야 온라인 서점이 워낙 잘 되어 있어 예전처럼 책방에 가는 일은 드물지만 낯선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서점을 만나는 일은 여전한 기쁨입니다. 지난 5월 친구들과 우도 트레킹 도중 우연히 들어가게 된 독립서점 밤수지 맨드라미에서 나는 과거에 나와 조우했습니다. 무겁지 않은 책으로 딱 한 권만 골라야 하는 알싸한 고통 앞에 수많은 책들 앞에서 가슴이 간질거려 오던 그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 달리 책방 주인의 취향이 고스란히 배어 있고 책이라는 물성이 갖는 다양한 질감과 색감의 조합은 소박한 안온함을 줍니다. 모르긴 해도 돈을 벌자고 한적한 곳에 책방을 내는 이는 없을 터입니다. 그저 책이 좋고 책이 갖는 그 특별함에 매료돼 기어이 책방지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7년에 개봉된 영국 바닷가 마을이 배경인 영화 북샵은 제목 그대로 책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미망인 플로렌스는 남편과 추억이 서린 한적한 시골 마을 하드버러에서 서점을 열기로 마음먹습니다. 폐허처럼 방치된 오래된 건물을 수리해 올드하우스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책방을 열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마을의 유력자 가맛 부인은 그녀의 턱없는 용기와 열정을 용납하지 못해 문화센터를 열어야 한다는 핑계로 사사건건 방해하고 마을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녀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가 고용한 영특한 어린 소녀 크리스틴만이 플로렌스의 친구이자 조력자, 나아가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영화는 탐욕스럽고 시기심 많은 가맛 부인이 어떻게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 플로렌스를 괴롭히는지, 그럼에도 그녀가 결연하게 버티다 결국 승복하고 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보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플로렌스는 가맛의 집요한 공격에 어쩔 수 없이 서점 운영을 포기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남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무능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힘든 일임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담백하게 두 손 드는 결기마저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계급사회인 영국의 보수적이고 외진 마을에서 그것도 돈도 백도 없는 전쟁 미망인 주제에 지성의 상징인 책방을 열기로 한 그녀 용기는 누군가의 눈에는 감히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을 꿈꾼 오만으로 여겨졌을 터입니다. 가맛 부인이 내세우는 문화센터 건립이 그 촌동네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인지는 누구나 알만하지만 누가 마을의 실권자인지 뻔한 상황에서 플로렌스 편을 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두 사람, 서점의 꼬마 직원 크리스틴과 마을의 은둔자인 노신사 브런디씨만이 그녀 편이 되어줍니다. 사람의 환멸을 느껴 성 안에서 나오지 않는 브런디씨는 얼마나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토록 책을 좋아함에도
책 표지에 실린 작가들 사진이 끔찍해 태워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서신과 인편으로 올드하우스의 단골이 되다 점차 플로렌스의 소박하지만 기품 어린 태도와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모습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가막 같은 허영과 술수,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 말고도 플로렌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악당 가맛에 맞서 플로렌스를 지원하기 위해 오랜 집거를 뒤로하고 성 밖을 나섭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함은 악인의 지독함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브런디시는 가맛에게 플로렌스를 그만 괴롭히라는 말을 전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고 그가 죽은 뒤 브런디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소설 민들레 와인에 도착해 플로렌스는 책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날들 속에 느닷없는 불운을 겪기도 하고 늦게 도착한 책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인연이나 기회들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간절했던 일은 도전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영화에서 나부코프의 소설 롤리타를 주문하는 일이 염려돼 플로렌스는 브런디시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는 롤리타는 좋은 책이니 바라볼 만하다고,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때론 이해 안 되는 것에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브런디시 역시 이후 플로렌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보입니다. 그녀의 용기에 잊혀진 줄 알았던 것들을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당신을 다른 시기에 만났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늦게 배달된 책은 브런디시 손에 닿을 수 없었지만 그의 고백은 제때 플로렌스에게 닿았을 것입니다. 결국 가맛의 횡포에 플로렌스는 자신의 오랜 꿈인 서점을 접어야 했지만 그녀에겐 브런디시가 있어 외롭지 않았을 터입니다. 플로렌스는 실패한 사람이 아닌 악당에 의해 짓밟힌 사람이 맞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따뜻하고도 안락한 공간으로 책방을 가꾸었고 그곳에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 누구도 서점에서는 결코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는 홀로 산 긴 세월 속에서도 책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이야기가 생생한 꿈처럼 살아 숨쉬는 순간이 있어요 라는 그녀 대사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감할 터입니다. 책을 통해 사람과 연결되고 싶었던 그녀 소망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녀가 남긴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다 보고 난 후 비로소 파자를 알게 됩니다. 플로렌스를 도왔던 영특한 꼬마 직원 크리스틴이 이후 서점 주인이 되어 그녀를 회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야무지게 일은 잘하지만 책 읽는 것은 싫다고 딱 잘라 말한 크리스틴에게 독서의 열정을 지핀 이가 플로렌스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대미는 어린 꼬마가 가맛에게 벌이는 복수극입니다. 서점을 잃고 배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 플로렌스에게 손을 흔드는 크리스틴 뒤로 활활 타오르는 서점이 보입니다. 그토록 공들였던 아름다운 서점 올드하우스의 소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 크리스틴의 서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크리스틴은 플로렌스로부터 책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신념과 용기, 무엇보다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소설가 막심 고리키는 인간은 자신의 목표만큼 진화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너져 내릴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삶의 태도는
그것만으로도 숭고합니다. 주위의 냉기와 숱한 회방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결연함과 실패를 누군가의 비난으로 돌리지 않고 삶의 결단으로 받아들이는 플로렌스의 태도는 아름답습니다. 이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잘 지는 것임을 알기에 그녀의 깔끔한 승복은 군더더기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16년 동안이나 꿈꾼 그녀 도전은 그렇게 끝났지만 플로렌스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낸 용기 있는 자입니다. 나이 들면서 화려하고 근사한 외모를 지닌 사람보다 단단하고 단정한 사람, 내력 있는 사람이 더 빛나 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고 위선적인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플로렌스는 최고의 선이자 미입니다.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그림과 같은 영상미는 더불어 받는 선물입니다.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바닷가 마을의 호젓한 풍경과 낡고 오래된 서점안을 가득 채운 책더미는 낭만의 시각화입니다. 플로렌스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